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TV입니다. 요즘 이 정부 하는 짓이 꼭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집단 우울증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한번 봅시다. 2, 3일 전에 발표한 그 취업자 동향에서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31만 명인가 뭐 얼마인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런 걸 국민들이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통계를 국민 누가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 정부 하는 취업자 통계에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고작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받는 노인 일자리가 전부입니다. 지금은 그 노인 일자리라고 부릅니다만 과거에는 치료 사업에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청소 뭐 이런 거 하는데 거기 한두 시간 우두커니 참석만 하면 정부 예산으로 얼마씩 주는 그겁니다. 그걸 이 정부는 일자리라고 부르고 취업자로 통계에 잡습니다. 아니, 최소한 취업자라면 일하는 곳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는 벌어들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통계용 일자리가 전부입니다. 이걸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내놓으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됩니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그들 생각대로 완전한 바보가 아니라는 걸 봐놓고도 아직 과거 인식 그대로입니다. 이러니 이 정부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기대할 거는 더더욱 없습니다. 서울, 부산에서 선거하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공무원 교사들에게도 뭔지 모를 성과금을 급하게 조기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도 온갖 명목을 붙여서 뭔가를 조기에 지급했지만 헌일했죠. 또 상인들에게도 서울, 부산만 줄 수 없으니까 몇 조 원을 풀어서 헌일했습니다. 선거 끝나니까 뭐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가 쑥 안 들어갔습니까? 이 자들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배신감 같습니까? 이제 도심에서 차량 속도가 50km, 30km로 줄어든 게 적용됩니다. 이에 맞춰서 전국 도심 곳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무수히 달렸습니다. 한마디로 돈 달라고 카메라가 눈을 치켜뜨고 입까지 쫙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세금 올린 것으로 부족해서 교통단속 카메라로 마구잡이 징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구별도 없습니다. 이런 정부에서 국민들이 아직 집단 화병이 걸리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앞으로 화병 걸리는 국민은 정부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정부 여당 하는 짓이 기업 옥죄는 법만 그동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기업 경영하는데 약영향만 미치는 나쁜 제도만 계속 신설하는 바람에 기업이 투자는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인력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외국에 대거 투자를 합니다. 지금 뼈 빠지게 일해서 재산 일구어 놓으면 죄인 취급하고 세금으로 뺏어갈 국리만 하는 이런 나라, 이런 제도하에서 어느 정신 나간 기업인이 국내에 투자하겠습니까? 한 푼의 투자가 아쉬운 마당에 지금 LG에너지가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테네시주에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오하이오주에도 이미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겁니다. 또 삼성전자는 미국에 곧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1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조만간 그걸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공장 후보지를 물색해 놓았는데 미국 정부와 인센티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SK 이노베이션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분쟁이 끝남에 따라서 조지아주에서 시작한 배터리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는 이유는 세금 면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혜택을 받는 데다가 규제가 없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국에 이익을 쫓는 기업한테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각종 규제만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기업 환경에서 해외 투자를 또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해외 기업 유치는 생각도 못하고 국내 기업들 투자도 해외로 뺏기는 실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투자로 연봉 7,500만 원짜리 정규직 일자리가 1,800개나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 생긴다면 이 일자리 외에도 19조 원이나 투자하는 그 건설에 따르는 엄청난 금액이 고스란히 국내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 정부는 지난해 기업 규제 3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같은 것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기업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족쇄를 채웠습니다. 이래놓고 국내에 투자하라고 아무리 공갈 쳐봤자 누가 따르겠습니까? 국내에 공장 지었다고 노조 등살에 규제 등살에 막이라도 하면 누가 보전해 줍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쓸데없이 아무 영양가도 없고 단지 취업자 통계 숫자 불리는 용도로 하는 노인 일자리 같은 거 집어치우고 기업 목을 조르는 규제를 한 가지씩이라도 풀어서 투자에 따르는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지켜보는 국민이 화병이 안 나겠습니까? 화병 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간밤에 미국 모더나 제약회사 사장과 전화 한 통화로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무산됐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모더나 측에서 미국에 우선 공급해야 하는 관계로 수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미국 우선 공급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그 발표를 믿은 사람은 그 하기야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국민을 바보로 하는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저는 청와대가 그 거짓말을 실토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둘러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 총량은 모두 합쳐야 181만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력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백신 국제 공급 기구인 코백스에서 힘이 없어서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나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공급해주는 그냥 배당분입니다. 그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181만 명분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로 이틀이면 맞을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을 매일 많이 투입하는 것처럼 비치게 하려고 기간을 조정해서 매일 조금씩 넣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있습니다. 또 무슨 헛웃음을 치게 하는 일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각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백신 맞을 준비는 다 해놓았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백신 맞는 도상 연습을 매일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 맞는 것처럼 국민 속이려고. 또 무슨 이런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당초 11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접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단계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1차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2차로 기저질 환자에 대한 접종으로 방어력이 확보되면 그것이 1단계 집단 면역 완성이랍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기준이 이렇게 저렇게 막 바뀝니다. 정부 멋대로.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또 국민은 쏘아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목표지만 그 엉터리 1단계도 언제 백신이 들어올지 알 수 없어서 그것조차 이행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엉터리 1단계는 완성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 거리두기를 비롯한 마스크를 쓰는 생활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그 엉터리 1단계는 또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백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은 미국이 지고 있으며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방이요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과 관계가 아주 껄끄럽습니다. 독재국가 중공의 아부만 뜨느라고 우리의 반대로 미국과 정례적인 군사훈련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뭐가 좋다고 백신 공급에 협조하겠습니까? 이제는 급하니까 아무런 결말도 안 났는데 8월 달부터 백신을 위탁 생산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발표했습니다. 그 바람에 진행 중이던 위탁 생산 협상도 어려워지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는 언제 코로나에서 해방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약 없는 답답한 날이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그 미운 놈 한 놈이 내 눈앞에 있다면 때려 죽일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놈은 앞으로 현역에서 물러난다 해도 아주 오랫동안 마음 편히 외출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과격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천하에 몹쓸 죄인일지라도 개인이 응징하면 그 응징한 사람이 거꾸로 죄인이 됩니다. 내일 사형당할 놈일지라도 오늘 개인이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참으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응징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